류현진까지 직접 받았다. 하나는 이 선수가 신인 1순위 160km 트리오 만들어지나 2025년 KBO 리그 신인 드래프트는 야구 팬들의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특히 1순위 지명을 놓고 두 젊은 투수의 치열한 경쟁이 화제였습니다. 전주고 출신의 우완 투수 정우주와 덕수고 출신의 좌완 투수 정현우, 이 두 선수를 두고 각 구단의 스카우트들은 누가 1순위가 돼도 이상하지 않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두 선수 모두 뛰어난 기량을 갖추고 있어 어느 쪽을 선택하든 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결국 각 팀의 사정과 필요에 따라 선택이 갈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전체 1순위 지명권을 가진 키움 히어로즈는 고민 끝에 정현우를 선택했습니다. 키움 구단은 팀 내 좌완 투수의 부족을 고려해 정현우를 낙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순위 지명권을 가진 하나 이글스는 주저없이 정우주를 지명했습니다. 정우주는 시속 150km 중반대에 강속구를 던지는 투수로 올해 전주고등학교의 눈부신 활약을 이끈 핵심 선수였습니다. 그의 실력은 이미 메이저리그 구단들의 관심을 받을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실제로 한 메이저리그 구단이 상당한 금액을 제안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과거 심준석, 마이애미 말린스, 이나 장현석, LA 다저스처럼 또 한 명이 유망주가 미국으로 진출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우주는 KBO 리그에서 먼저 성공을 거둔 후 해외 진출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이번 드래프트에 참가했습니다. 현재 그는 프로 데뷔 시즌을 위해 차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화 구단은 정우주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통 신인 선수들의 계약금은 지명 순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1순위로 지명된 선수가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그 이후 순위 선수들의 계약금이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특별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계약을 마친 키움은 정현우에게 5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계약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뒤질세라 하나도 정우주에게 동일한 5억 원의 계약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하나가 정우주를 실질적인 1순위급 선수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제스처였습니다. 정우주는 이러한 대우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내심 기대를 하긴 했는데 막상 입에서 나오니까 기분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한 정현우와 동일한 계약금을 받은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계약금을 똑같이 주는 게 쉬운 게 아니다. 그래도 자존심을 세워주신다고 해주셔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며 구단의 배려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화의 특별한 대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난 9월 27일 대전 하나생명 이글스파크에서 열린 신인선수 소개 행사에서는 특별한 이벤트가 마련되었습니다. 올해 한화에 지명된 신인 선수들이 시구를 하고 선배 선수들이 이를 받는 행사였는데 정우주의 시구를 받은 선수는 다름 아닌 한화의 에이스이자 한국 야구의 자존심인 류현진이었습니다. 정우주는 이 순간을 꿈에도 몰랐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라운드에 올라가 보니 류현진이 직접 포수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우주는 직접 포수처럼 앉으셔서까지 받으셨다. 뒤로 넘길 뻔했는데 류현진 선배님께서 잘 대주셔서 편하게 던진 것 같다고 감격스러워했습니다. 또한 세게 던지지 말라고 하시더라 며 류현진의 농담을 전하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한화 구단의 이러한 행보는 정우주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미 팀의 미래로 불리는 문동주와 김서현에게 5억 원의 계약금을 안겼던 한화가 정우주에게도 같은 금액을 제시했다는 것은 그만큼 정우주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한화는 문동주, 김서현, 그리고 정우주로 이어지는 강속구 트리오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 선수는 모두 KBO 리그 최고의 구속을 자랑하는 투수들입니다. KBO 리그 9개 구단의 트래킹 데이터를 제공하는 트랙맨의 집계에 따르면 문동주의 올해 최고 구속은 시속 160.6km, 김서현은 159.8km를 기록했습니다. 둘 다 사실상 160km에 달하는 엄청난 속도입니다. 참고로 3위는 SSG 랜더스의 외국인 투수 드류 앤더슨으로 그의 최고 구속은 157.5km였습니다. 문동주와 김서현이 2km 이상 앞서는 수치입니다. 정우주 역시 160km급 유망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체구가 특별히 크지는 않지만 유연성이 뛰어나 공에 힘을 실어 던지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마트배 대회 당시 인천 SSG 랜더스필드의 트랙맨 장비에 156km까지 기록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프로에서 더 많은 훈련을 받으면 구속이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화 팬들의 관심은
이 세 젊은 투수가 어떻게 성장하고 팀에 기여할 것인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160km 트리오의 등장으로 하나의 마운드 리필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야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2024 세계야구 소프트볼 연맹 WBSC 프리미어 10일을 앞두고 하나에서는 김서현이 유일하게 대표팀 훈련 소집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KBO 전력강화위원회가 선발한 35명의 훈련 소집 인원 중 하나에서는 김서현 한 명만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는 다소 의외의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에서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부터 문동주와 노시환이 꾸준히 태극마크를 달면서 각각 대표팀의 에이스와 4번 타자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 선수 모두 부상 등의 이유로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동주의 경우 시즌 막바지에 어깨의 불편함을 느꼈고 노시환 역시 어깨 부상에 이어 햄스트링 부상까지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번 대회 명단에서는 일단 제외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이번 대회에서 하나의 유일한 희망은 김서현이 되었습니다. 김서현은 2022년 U18 야구 월드컵 등 청소년 대표 경험은 있지만 성인 대표팀 경험은 아직 없습니다. 만약 이번 대표팀에 최종 발탁된다면 그에게는 처음으로 성인 대표팀에 합류하는 영광이 주어지게 됩니다. 김서현은 최고 시속 160km의 강속구를 던지는 젊고 유망한 투수입니다. 그의 잠재력은 이미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인정받고 있으며 이번 대표팀 경험이 그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23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전체 1순위로 지명받으며 화려하게 프로에 데뷔한 김서현은 첫 해에는 기대만큼의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데뷔 9경기 만에 첫 세이브를 기록하는 등 가능성을 보여주긴 했지만 제구 문제로 인해 1군에서 20경기 22와 3분의 1이닝을 소화하는 동안 평균 자책점 7.25라는 다소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김서현 스스로도 이 시기를 돌아보며 벽을 느꼈다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시즌에는 한 단계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37경기에 등판해 38과 3분의 1이닝을 소화하면서 평균 자책점 3.76, 1승 2패 10홀드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데뷔 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홀드를 달성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고 경기력의 기복도 있었지만 김서현이라는 선수가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시즌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대표팀 발탁은 김서현에게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대표팀의 소속 선수가 한 명도 없는 것과 한 명이라도 있는 것은 구단 입장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선수 개인으로 봤을 때도 대표팀 경험의 유무는 앞으로의 선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리미어 12와 같은 국제대회는 1년 사이에 크게 성장한 김서현에게 더 큰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훈련하고 경기를 뛰는 경험은 그의 기량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국제 무대에서의 경험은 그의 멘탈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류중일 감독이 이끄는 프리미어 12 대표팀은 앞으로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는 23일에 선수단을 소집하여 다음 달 7일까지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국내 훈련 및 연습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선수들은 팀워크를 다지고 전술을 익히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1월 1일과 2일에는 쿠바 대표팀과의 연습 경기가 예정되어 있어 주목됩니다. 이 경기들은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국제대회를 앞두고 강팀과의 연습 경기는 팀의 현재 실력을 가늠해보고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후 대표팀은 11월 8일 대만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한국은 이번 프리미어 12 대회에서 B조에 속해 있습니다. 예선에서는 개최국인 대만을 비롯해 쿠바, 일본, 도미니카 공화국, 호주와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각 팀마다 특색 있는 야구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 흥미진진한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일본과의 경기는 한일전이라는 점에서 야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최근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BC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세계 최강의 면모를 과시한 바 있습니다. 한국으로서는 이 경기를 통해 자신들의 실력을 증명하고 서력의 기회로 삼고자 할 것입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강력한 전력을 자랑합니다. 호주 역시 최근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성장하고 있는 팀입니다. 쿠바와 대만 또한 야구 강국으로 꼽히는 만큼 한 경기 한 경기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대회는 김서현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성인 국가대표로 처음 발탁된 만큼
그의 어깨에 걸린 부담감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그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 겨루며 자신의 실력을 점검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이번 대회는 하나 이글스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비록 문동주와 노시환이 부상으로 참가하지 못하지만 김서현의 활약을 통해 하나의 젊은 투수진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서현이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하나 팬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한편 하나 구단과 팬들의 입장에서는 이번 대회를 통해 김서현이 부상 없이 무사히 대회를 마치고 돌아오기를 바랄 것입니다. 국제대회 참가로 인한 체력 소모와 부상 위험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번 경험이 김서현의 성장에 큰 밑거름이 되어 돌아와서 하나의 마운드에서 더욱 눈부신 활약을 펼치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프리미어 12 대회는 한국 야구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무대가 될 것입니다. 최근 국제대회에서 다소 부진했던 한국 야구가 이번 대회를 통해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서현을 비롯한 젊은 선수들의 활약이 한국 야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야구 팬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프리미어 12 대회가 다가오면서 한국 야구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점점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서현의 첫 성인 국가대표 경험, 하나 이글스의 미래, 그리고 한국 야구의 도약, 이 모든 것이 이번 대회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의 준비 과정과 대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